고졸 주제 영화를 한다고? 신우이의 비웃음이 회의실에 터져나왔습니다. 수천억 계약이 걸린 자리였죠. 통역사는 교통사고로 오지 못했고 회사는 무너질 위기였어요. 그 순간 한서윤이 뒷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명문대 집안에서 평생 무시받던 고졸 며느리였죠.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이 한순간이 시댁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왜 이 여자는 그 능력을 숨기고 살아야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부터 부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한서윤은 앞치마를 메고 도마 위에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어요. 한 뿌리씩 다듬는 손놀림이 익숙했죠. 칠순잔치 준비는 3일 전부터 시작됐지만 오늘이 가장 바빴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갈비찜은 어젯밤에 미리 삶아뒀던 거였습니다. 양념을 다시 확인하고 나물을 하나씩 챙겼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 접시는 조심해서 날라. 그것도 못한다고 또 흉보면 어떡하려고.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씻고 냄비 뚜껑을 열어 갈비찜 간을 확인했어요. 손님들이 오려면 아직 2시간 남았지만 긴장은 벌써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거실 벽에는 액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명문대 졸업사진, 상패, 해외 연수 증서가 빼곡했어요. 시아버지 김정호의 대학 졸업사진이 제일 큰 액자 안에 있었죠. 검은 가운에 사모관을 쓴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시어머니, 남편 민석, 시누이 김세라의 졸업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높이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서윤은 음식을 나르다 그 앞을 지나며 잠깐 시선을 주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저 자리에 자기 사진이 끼어들 곳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국그릇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대학 동문들과 회사 거래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정장 차림의 반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현관에서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회장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우 형,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지. 자녀분들도 다들 훌륭하게 키우셨고요. 인사가 오가는 동안 서윤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손님들 시선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거실 소파에 손님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대학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시아버지 김정호는 후배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시누이 김세라는 교수답게 유학 이야기로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요새는 젊은 교수들도 해외 연수 안 가면 자리 잡기 힘들어요. 세라 교수님은 영국 박사시잖아요.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김세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뭐 공부는 끝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다들 공부로 이름난 집안이에요. 남편도 명문대 나왔고 민석이도 임원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결혼만 좀 아쉽지. 그래도 뭐 착하기는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넘겼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서윤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살짝 기울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시를 바로잡고 거실로 나갔죠. 남편 민석은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내를 향한 말이 들렸을 텐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중앙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죠. 박수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서윤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자기 자리는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서윤은 국그릇을 하나씩 돌리며 조용히 자리를 옮겼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칭찬하다가 다시 학교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요즘 애들은 외국 유학도 많이 가던데요. 우리 때는 국내파가 대부분이었지. 시대가 달라졌죠. 김세라가 와인 잔을 들며 끼어들었어요. 저는 유학 다녀왔잖아요. 영국에서 박사 받고.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이어갔어요. 서윤은 빈 접시를 치우며 테이블 뒤편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댁 거래처 중에 외국 회사도 있나요? 있죠. 저희 아버지 회사가 해외 바이어 많이 상대하시거든요. 김세라가 대답했어요. 그러다 문득 서윤을 봤습니다. 올케는 외국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영어 할 줄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국그릇을 내려놓다 손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어요. 조금은요. 서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김세라는 빙그레 웃으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아세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영어 표현이요. 영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문장은 귀로 듣자마자 바로 풀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김세라가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역시 어렵죠? 이런 건 공부 좀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데. 웃음이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리는 웃음이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이런 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게 제일 낫다. 괜히 나섰다가 민망해지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탁! 시아버지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우는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에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창피하니까 입 다물어. 그 한마디가 거실을 얼렸어요.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어요. 물을 틀어놓고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이런 날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은 물소리가 가득한 부엌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실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화제를 바꾸려 애썼고 김세라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거워진 뒤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예정보다 일찍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던 탓이었죠. 서윤은 현관에 나가 코트를 건네며 인사를 받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짧은 인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거실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행주를 빨아 널고 나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잠든 듯 불을 끄고 누워 있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게 익숙했죠. 침대에 앉아 가방을 꺼냈습니다. 평소엔 잘 열지 않는 안쪽 주머니였어요. 손을 넣자 딱딱한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죠. 낡은 명찰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형태를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오래전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던 것이었죠. 서윤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옷장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엔 오래 참아온 무게가 있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가방 깊숙이 넣어둔 그 명찰이 며칠 뒤 모든 사람 앞에서 떨어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의 모든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칠순잔치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시어머니는 서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 큰 계약건이 있다. 해외 바이어가 온다고 했지? 남편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됐겠지? 물론입니다. 시아버지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 계약은 회사의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수천억대 투자 유치가 걸린 자리였죠. 시어머니가 옷장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떤 넥타이 하실 거예요? 회색 줄무늬로 줘. 복도에서 김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도 오늘 회사 갈래요. 교수라고 하면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따라와. 큰 자리니까. 시어머니도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야겠어. 이런 중요한 날 집에만 있을 순 없지. 온 집안이 그 일정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오늘 회사 갈 때 따라와. 민석이 점심 도시락이랑 회장님 여벌 셔츠 챙겨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부름이었습니다. 회의 인원이 아니라 집 나르는 사람으로 가는 거였죠. 정오가 되자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수석에, 민석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에는 시어머니와 김세라가 앉았고 서윤은 맨 뒤 보조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도시락 보자기와 옷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태블릿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고 민석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친동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누나, 아빠 병원비 이번 주 안에 보내줄 수 있어? 급하다고 하시는데. 서윤은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내일 보낼게.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동생 대학 학비는 이미 다 보냈지만 아직도 아버지 병원비는 서윤 몫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어요. 명찰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빼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민석이 먼저 내려 아버지를 안내했어요. 서윤은 짐을 챙겨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아버지가 서윤에게 말했어요.
회의실은 12층이다. 박 팀장한테 짐 전달하고 회의 끝날 때까지 안에서 기다려. 네, 아버님. 12층에 내렸습니다. 회의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팀장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통역사는 예정대로 1시 반에 도착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석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김세라도 함께 들어갔어요. 서윤은 짐을 박 팀장에게 건넨 뒤 회의실 뒤편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넓은 테이블이었어요. 임원들이 앞쪽에 자리를 잡았고 시어머니와 김세라는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맨 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 반이 되었지만 통역사는 오지 않았어요. 박 팀장이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복도를 오갔습니다. 예, 지금 어디세요? 네. 사고요? 박 팀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통역사분이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많이 다치고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못 오신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눈빛이 차갑게 굳었어요. 바이어는 이미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를 악물었어요. 다른 통역사 급하게 못 구해? 알아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오실 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영어로 진행하면 안 될까요? 영어 아는 거랑 통역하는 건 다르다. 계약 조건 하나 잘못 전달하면 끝이야. 시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서윤은 뒤편 끝자리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 바이어 일행이 올라오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박 팀장이 땀을 닦으며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민석은 자료를 다시 펼쳐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외국인 2명이었어요. 악수가 오갔고 모두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뒤편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바이어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 팀장이 듣고 있다가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하지만 문장이 중간에 끊겼어요. 영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원이 거들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이어가 빠르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의실 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은 뒤편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문장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필요한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앉아 있었죠.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도 안 하고 뭘 계약하겠다는 거냐?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박 팀장과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세라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 모아놔도 정작 급하면 쓸 사람이 없네요.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거들었어요. 이렇게 큰 자리에서 체면을 다 구기게 생겼네. 서윤은 뒤편 끝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이어들은 자리에 남아 서로 속삭였어요.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다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남편 민석이 직접 나섰어요. 하지만 역시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어가 복잡한 조건을 물었어요. 민석이 답하려 했지만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뒤섞였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바이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시계를 보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바이어의 질문, 임원들의 더듬거림, 어긋나는 대답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문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박 팀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다른 통역사분 아무도 안 되신답니다. 다들 일정이 있으시대요. 시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바이어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어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안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자는 말이었죠. 계약이 무산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앉아 있었고 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은 뒤편 끝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서윤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 안쪽을 만지작거렸어요. 딱딱한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자가 왜 입을 열지 못하는지, 그 이유 속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요. 도대체 서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윤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 원서와 문제집이 쌓여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서윤의 성적표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서윤, 내 성적이면 충분해. 원하는 대학 넣어도 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온 학생이었어요. 교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은 수시 전형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서윤은 원서를 가방에 넣으며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모두가 대학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집은 좁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동생이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중학생이었습니다. 누나 왔어? 응. 엄마는? 동생이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7시가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윤이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깨우고 동생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애들 아빠 괜찮아지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자분,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인가요? 일단 500만 원 정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돈은 없었고 집에 있는 통장을 다 합쳐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날 밤 서윤은 친척 집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기저기 빌려서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일을 할 수 없었고 재활 치료가 필요했어요. 병원비가 계속 쌓였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 생활비는 바닥났으며 동생 학비도 걱정이었어요.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학 원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교복을 벗고 대학생이 된 친구들 말이죠. 등록금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들었고 집에는 당장 내일 쓸 돈도 없었어요. 서윤은 원서를 천천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합격 발표일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어요. 대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일을 시작했고 낮에는 그곳에서 일했어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집에 보탰고 동생 학비를 내고 아버지 약값을 보태는 데 썼어요. 밤이 되면 서윤은 책을 펼쳤습니다. 영어 단어장이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방송을 들으며 사전을 펼쳤어요. 매일 들었습니다. 문장을 따라 쓰고 발음을 흉내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잠든 가족 곁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쌓여갔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학원 데스크로 일자리를 옮겼어요.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강사들의 수업을 듣고 자료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으며 일하는 동안 영어를 배웠어요. 귀가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작은 세미나 통역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서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저요? 서윤 씨가 듣고 정리하는 걸 봤는데 잘할 것 같아요. 그날 서윤은 처음으로 통역 자리에 섰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고 참석자는 5명 뿐이었어요.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말이 끊기지 않았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통역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서윤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독학입니다. 독학이요? 대단한데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학벌보다 실력이 중요하죠. 연락처 주시겠어요? 명함을 건네며 다음 회의 때도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윤은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자리였지만 점점 큰 회의로 불렸어요. 한 번은 100명이 넘는 행사였습니다. 서윤은 떨렸지만 해냈고 귀가 빨랐으며 정리가 정확했어요. 실력만큼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이제 제법 큰 회의에도 들어갔고 국제 세미나 통역도 맡게 되었어요. 그날도 큰 행사였습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계약 체결식이었고 서윤은 일주일 동안 자료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어요. 회의 전날 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내일 무대 통역은 김 부장이 맡기로 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건데요. 알아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김 부장 이름으로 나가야 해요.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뒤에서 받쳐주면 돼요. 실제 통역도 서윤 씨가 하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제 이름은 안 되나요? 앞에 세우기엔 이력이 약해요. 대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 씨 말은 이해하지만 사람들은 학벌을 보거든요. 명함에 대학교 이름이 없으면 신뢰가 안 간대요.
그 말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일어서며 덧붙였어요. 능력은 인정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 날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무대 뒤편에 섰고 김 부장이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통역은 서윤이 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김 부장은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며 사람들 앞에서 손짓까지 더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 위 김 부장에게 쏟아지는 박수였고 서윤은 뒤편에서 이어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입을 닫았어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조용히 뒤에서 일하며 상처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서윤은 민석을 만났습니다. 소개팅 자리였고 민석은 명문대 출신 회사 임원이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서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번역 일 좀 했어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졸이에요.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게 시댁이 탐탁지 않아 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윤의 과거를 자세히 몰랐고 그냥 공부를 못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어요. 서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역 일을 했다는 것도 큰 무대에 섰다는 것도 말이죠. 자기를 더 깊이 감추는 쪽을 택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말수적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숨기고 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가방 속 명찰처럼 말이죠. 자기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는 서윤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도 그 자리에 다시 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침묵해도 괜찮을까요? 회의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말을 이어갔어요. 영어 속도가 더 빨라졌고 계약 조건을 하나씩 짚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투자 비율은 40%로 합의했지만 수익 배분 조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기별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박 팀장이 자료를 뒤적였어요. 그건 저희가 제안서에. 말이 끊겼습니다.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른 임원이 거들었지만 역시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계산하고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바이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복잡한 조건이었어요. 만약 납기가 지연되면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서 3조 2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 팀장은 이마를 짚었고 민석은 자료를 넘기며 시간을 끌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건 저희가. 민석이 영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문장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다른 임원이 거들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품질 기준은요? 인증은 확인되었나요? 박 팀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예, 저희는 인증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박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통역사가 오지 못해서. 변명하지 마.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은 뒤편 끝자리에 앉아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수첩에 펜을 대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긴 문장을 다 적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만 끊어서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듣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다른 말로 바꾸는 흐름이었어요. 바이어가 계속 말했고 서윤의 펜이 따라갔습니다. 문장 전체가 아니라 뼈대만 잡아내는 속도였어요. 숫자와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서윤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쪽 귀로 듣고 머릿속에서 문장을 재구성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바이어가 긴 설명을 이어갔고 서윤의 입술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마치 동시통역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펜을 들고 있는 손가락 자세도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 메모하는 각도가 아니라 빠르게 받아 적는 사람의 자세였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우연히 서윤 쪽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며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서윤만 조용히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메모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어 말하는 속도와 거의 같은 템포로 펜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흐름을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윤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마 그쪽에 가까웠어요. 저 여자가 이 복잡한 계약 조건을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아무 말이나 받아 적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바이어가 더 복잡한 조건들을 쏟아냈어요. 서윤은 여전히 메모하고 있었고 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서윤의 가방이 조금 열렸습니다. 무릎 옆에 놓여있던 가방이었어요. 수첩을 꺼낼 때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하얀 플라스틱이 살짝 보였습니다. 명찰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글씨가 일부 보였어요. 국제회의 수석 통역사라는 문구가 가방 틈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쪽을 힐끗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체면이 급한 상황이었고 며느리에게 시선이 가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야겠네. 그 정도로 넘어갔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 긴박했고 앞쪽에서 시아버지가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바이어가 자료를 덮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어요. 서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조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죠. 지금 상태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박 팀장이 당황하며 대답하려 했지만 문장이 막혔어요. 민석이 거들었지만 역시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어는 시계를 보며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민석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쪽은 시간을 벌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이어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합의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이 무산될 분위기였어요. 서윤은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멈춰 있었어요. 메모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바이어의 말이 계속 들렸고 정확하게 이해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이어를 바라봤어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버거워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만은 모든 말을 이해하고 있었고 필요한 대답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서윤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이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통역도 제대로 안 되고 조건도 정리가 안 되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죠.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최후 통첩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계약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급하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바이어는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뭔가 말했어요. 가방을 완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굳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편 끝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어요. 서윤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통역할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김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졸 주제의 영어를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고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윤은 바이어를 향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죄송합니다. 통역사가 사고로 오지 못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바이어가 서윤을 봤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인 여성이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게 놀라운 듯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바이어가 물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짧고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바이어가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도 따라 앉았어요.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먼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비율 40%는 합의된 사항이고 수익 배분은 분기별 정산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첫 분기 순이익의 60%를 배분하고 이후 분기는 55%로 조정됩니다.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의 영어는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숫자가 정확했고 조건이 분명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납기 지연 시 페널티는 계약서 3조 2항에 명시된 대로 1단위 0.5% 적용이며 최대 10%를 넘지 않습니다. 바이어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하네요. 그럼 불량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바이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1% 이하로 유지하며 초과 시 해당 로트 전량 재생산입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대답이 빨랐어요.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이어가 동료와 짧게 상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납품 일정은요? 서윤이 박 팀장을 봤습니다. 박 팀장이 더듬거리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납품이고 이후 매달. 서윤이 즉시 영어로 옮겼습니다.
박 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역이 시작되었어요. 첫 납품은 계약 후 3개월 이후 매월 정기 납품으로 진행됩니다. 물량은 월 5천 유닛 기준이며 필요시 20% 증량 가능합니다. 문장이 매끄러웠어요. 전문 통역사의 말투였습니다. 바이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명확합니다. 그럼 계약서 수정 사항을 정리하죠. 회의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과 막막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윤이 양쪽의 말을 정확히 옮기며 오해를 풀어냈어요. 숫자와 조건이 분명하게 정리되었고 애매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바이어가 궁금해하던 점들이 명확하게 대답되었어요. 앞뒤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 바이어가 길게 말해도 서윤은 짧고 분명하게 핵심을 옮겼습니다. 복잡한 조건도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통역이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박 팀장과 민석이 더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처음으로 회의 흐름이 안정되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긴장과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바이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에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은 놀란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고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새라는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까 비웃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 관리조차 못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멈춰 선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바이어가 자료를 덮고 일어섰어요. 이번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회의였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 악수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이어가 서윤을 봤습니다. 통역사분 덕분에 잘 정리됐습니다. 전문적이셨어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어 일행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박 팀장과 민석이 배웅하며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회사를 살린 계약이었어요. 수백억 규모의 계약이었고 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과였어요. 단순한 망신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큰 흐름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새라는 팔짱을 푼 채 서 있었어요. 아까 비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박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서윤은 뒤편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가방 끈을 어깨에 매는 순간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빠져나왔습니다. 탁!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명찰이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명찰이 회의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국제회의 수석 통역사 한서윤. 모든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받고 시어머니가 그 다음이었어요. 김새라도 고개를 숙여 명찰을 받습니다. 민석이 회의실로 다시 들어오다가 멈췄어요. 그도 바닥에 명찰을 받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명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명찰 위에 글자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회의 수석 통역사 한서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찰을 쥔 채 서 있었고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세라는 입을 다문 채 굳어 있었고 민석은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들리는 복도 소리조차 희미했어요. 시아버지가 명찰을 다시 봤습니다. 낡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테두리가 닳아 있었고 모서리가 조금 벗겨져 있었어요. 오래전 것이었습니다. 국제회의 수석 통역사. 시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방금 전 회의에서 보았던 그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윤을 봤어요. 입술이 떨리고 목이 메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이 시아버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놀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 혼란, 뒤늦은 자책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를 몰랐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서윤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담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명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3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동생은 아직 중학생이었어요.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놓았어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늘 누워 계셨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 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에 3시간 잤어요. 그 틈틈이 영어를 공부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고 통역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시험 볼 때 제 나이 23이었어요. 동기들은 다 명문대 출신이었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회의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자리로 올라갔죠. 5년 동안 실적을 쌓았어요. 민석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실력으로는 올라갔어요. 국제회의도 맡았고 큰 계약도 성사시켰죠. 외국 바이어들이 저를 지명하기도 했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학벌이 없으니까 무대 뒤에만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통역하면 명문대 출신 상사가 무대 위에 섰고요. 제 이름은 자료 맨 뒤에 작게 들어갔어요. 그게 현실이었죠. 김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실력이 있어도 학벌이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했어요. 참고 살았던 사람의 무게가 그 침묵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을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처음으로 정면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깎아내렸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고졸이라고 했던 말, 무시했던 시선, 배려하지 않았던 태도,
서류 정리나 시키고 회의에 데려오면서도 짐이나 챙기라고 했던 일. 그 모든 게 며느리를 향한 폭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참고 살았던 날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김세라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크게 비웃었던 사람이 자기였어요. 고졸 주제의 영어를 아까 회의실에서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목소리로 했던 그 한마디가요. 서유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통역을 시작했죠. 회사를 살렸습니다. 김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이 서윤을 봤습니다. 아내였지만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결혼하고 함께 살았지만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혼자 모든 걸 견디고 있었는데 자기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말은 없었어요. 다만 뒤늦은 이해만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유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어요. 제가 숨긴 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지 않으셨을 뿐이죠.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어요. 고졸이라는 걸 아시고 나서 그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프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졸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너머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윤이 작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했으니까요. 학벌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익숙했다는 말, 참는 게 익숙했다는 말, 무시당하는 게 익숙했다는 말. 시아버지는 명찰을 쥔 채 서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참고 살아온 사람, 가족 때문에 자기 몫을 미뤘던 사람, 말해도 달라지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던 사람, 그 모든 게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명찰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지금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진실이 이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명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서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가족들도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체면을 가장 중시하던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30년 넘게 경영하면서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그의 철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서윤 앞에 섰습니다. 박 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회장님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어요. 평생 틀렸다는 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놀란 얼굴로 시아버지를 봤어요. 임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장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고졸이라는 것만 보고 그 너머를 보지 않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학벌로만 판단했어.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서윤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 제대로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상처 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했고 같이 깎아내렸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서류나 정리하라고 했고 회의에도 짐이나 챙기라고 데려왔어.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해, 서윤아.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누이 김세라는 옆에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고졸 주제의 영어를 짐이나 챙기러 온 거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너무 쉽게 봤어. 미안해.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석은 가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5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를 몰랐습니다. 옆에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고 가족들이 아내를 무시할 때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내 앞에 섰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안해. 짧은 말이었습니다. 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진짜였어요. 거짓말보다는 나았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며느리도 회의에 참석해라. 통역이 필요한 자리에는 서윤이가 들어간다. 박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명함도 새로 만들어. 한서윤, 통역 이사로.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서윤을 봤습니다. 내가 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정식으로.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눈에 보였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시선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야. 짧은 말들이었지만 예전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석도 조금씩 아내 옆에 다가왔어요. 힘들지? 괜찮아? 어색했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주방에서 나와 늘 그랬듯이 끝자리로 가려고 했어요. 서윤아, 이리 앉아.
시어머니가 식탁 가운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늘 끝자리에 앉았던 서윤에게 중앙 자리를 내준 거였어요. 서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리 와.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낯선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회의 자료 봤어? 서윤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의견을 구하는 거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서윤이 잠깐 생각했어요. 바이어 측 조건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납품 일정 부분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일 그렇게 하자.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이 집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고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민석은 아내 옆에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세라는 서윤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깊었으니까요. 5년 동안 쌓인 게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었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문을 닫고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자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그랬습니다. 거실은 가족들만의 공간이었고 서윤은 늘 방에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나왔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로 왔어요. 서윤을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할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서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집 거실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어요. 이 가족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치유는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서윤의 삶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호텔 대연회장 무대 옆에 서 있었어요.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파트너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큰 자리였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식 통역 이사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명함에도 행사 안내문에도 무대 옆 명패에도 그녀의 이름과 직함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역 이사 한서윤. 무대 위에서 해외 대표가 축사를 시작했어요.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게 회장을 채웠어요. 오랜만에 다시 서는 자리였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통역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객석 뒤쪽에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평가하거나 시험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존경하는 눈이었어요. 며느리가 지금 저 무대 옆에서 수백 명 앞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석은 아내를 보며 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키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세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졸 주제의 영어를 이라고 비웃었던 자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이 끝났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크고 힘 있는 박수였습니다. 직원들이 돌아봤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크게 박수를 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민석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닦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김세라도 서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말로 하지 못했던 인정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완전한 변화였어요. 서윤은 객석 뒤쪽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어요. 자기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는 그들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결혼하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명찰을 꺼냈어요. 국제회의 수석 통역사 한서윤. 서윤은 한참 동안 명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명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윤은 예전처럼 가방 깊숙이 숨기지 않았어요. 서랍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서윤은 명찰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서윤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책상 위에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커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서윤 앞에 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찰을 봤어요.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미안해, 서윤아.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서윤은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이제 시댁에서도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정말이야? 응, 엄마.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 아버지 병원비 앞으로 함께 부담하자고.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서윤은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어요. 고3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혼자 감당했던 무게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내 몫의 시간을 찾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민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회의 있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자. 앞으로는 당신 일 먼저 하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일 미루지 마. 나도 이제 도울게. 서윤이 남편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그동안 몰라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당신 편이 될게.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새 액자가 하나 걸렸어요.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이 무대에서 통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명문대 졸업사진들만 있던 그 벽에 서윤의 일하는 모습이 함께 놓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걸었어요. 여기가 좋겠다.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자리로. 액자를 벽에 거는 시아버지의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칸 한 칸 위치를 맞추며 정성스럽게 걸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액자를 다 걸고 뒤로 물러서서 봤습니다. 좋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 시어머니도 옆에 서서 액자를 봤어요. 그러게. 이게 맞지.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운 모습이야. 응, 이렇게 걸어놓으니 보기 좋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액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사진이 그 집 벽에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 주 해외 출장권 서윤이가 같이 가야겠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일정 확인해서 내일 알려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반찬을 건넸어요. 많이 먹어. 요즘 일하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민석이 아내의 물잔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김세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서윤을 봤어요. 예전의 비웃음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어요.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명찰이 서랍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이제는 그녀를 가족으로 제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이야기는 숨겨왔던 이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가방 속 낡은 명찰처럼 우리도 혹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 건 아닐까 하고요. 서윤은 수년간 참았지만 결국 진실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늦었지만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걸 배웁니다.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봄날 인생이었습니다.